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이슈 인사이트 시즌 2를 준비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존의 이슈 인사이트의 이슈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이게 인사이트 시즌 1이었죠. 그리고 시즌 2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기법이라든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슈 인사이트 2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개합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이제 유료 회원분들한테 세미나나 아카데미 형식으로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진행될 이슈 인사이트 2에서 기본적인 기법이라든가 종목 발굴법 그리고 종목 검증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길게는 4주차까지 미리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익히신 다음에 이슈 인사이트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래 유료인데 이슈 인사이트 회원분들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제목은 전업으로 우뚝석이라는 한 10년 정도 계속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시장에 살아남아가면서 주식 투자자로 살아남아가면서 포식자가 되는, 생존해가면서 1% 상위 1%가 되는 그런 전략으로 오랜 고민 끝에 준비를 했고, 그리고 계속 강의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사실 다 검증된 부분이고, 제가 실제 매매한 부분들 중심으로 커리큘럼 및 얘들을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거래량 매집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세력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요즘은 이런 얘기를 쓰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호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없는 주식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주포가 개인 투자자가 됐든 연기금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떤 이슈가 됐든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마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자, 이 강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초보자도 쉽게 종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발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스스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즉 고기 잡아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종목을 발굴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3주차나 4주차에는 검증하는 법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발굴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필터링 해가면서 검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0개 종목, 거래소 코스닥 2,000개 종목인데 그 가운데서 20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거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렇게 해서 종목 선별 가능 스스로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헷가닥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개 종목은 거의 항상 외우다시피 되는 거, 차트도.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고탄력주들을 빼고 은행주, 음식료 뭐 이런 것들 탁탁탁 구분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20개지만 처음에야 20개지 그 다음부터는 1개, 2개만 계속 업데이트 바뀌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단타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 전략이에요. 야 20% 먹었냐고 정리한다거나 50% 먹었냐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본 100%에서 많게는 300%에서 500%까지도 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갈 종목, 우량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종목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중심으로 했던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재 가치 분석, 기업의 실적을 중요시 여깁니다만
실제 저는 기술적 분석가입니다. 원래 태생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즉 차트리스트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차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건가, 어떻게 그걸 보고 종목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건가.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다면 야 종목 발굴법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오늘 강의 30분 동안 지금 1강인데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자 볼까요? 이거예요. 끝. 종목 발굴 끝이에요. 거래량이 솟았네. 이게 끝입니다. 많은 기술적 분석에서 종목 발굴하는 법이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 거래량을 분석하는 법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종목 발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거래량이 솟았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다. 여기 다음은 알 수 없잖아요. 다음은 알 수 없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시점으로부터 이만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인력이 1년 단위입니다. 없었습니다. 지난 1년, 2년, 3년 단위의 3년간, 즉 36개월간 이 종목의 거래량 이만큼 터진 거, 5일 평균 거래량만큼 터진 거, 혹은 한 달, 두 달 거래량만큼 밀집형의 거래량만큼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를 분석하는 거죠. 뭐를? 거래량을. 뭐의 미래? 주가의 미래. 끝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근데 앞에 있는 1년치, 2년치, 3년치 무더기에 있었던 거래량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산이다. 여기서 아래를 구워본다. 문제는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종목 발굴법이잖아요. 주가 급락, 거래량 폭등. 자, 다시 이게 답니다. 주가 급락, 거래량 폭등.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직저점을 깨요. 직저점을 깨고 급락. 1번 거래량 폭등. 인데 과거 거래량 1년치든 2년치든 3년치든 기본적으로 24개월 이상 혹은 3년치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5년치 이상 거래량을 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비슷한 것도 아예 없다. 그럴수록 최고 좋습니다. 왜 주가 폭락이 직저점을 깨고 주가 폭락이 나아져가면서 거래량 폭등되면 왜 좋으냐? 앞에 여기서 주가가 지지선이 없잖아요. 주가가 폭락 나왔다는 것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식을 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등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팔고 누구는 사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단순하게 손바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손바뀜이 이 강의 저는 이 거래량으로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바뀜이라는 단어라고 쓰면 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며칠간이고, 그러니까 계량학적, 즉 통계학적으로 써서 수학적 모델로 거래량이 얼만큼 터졌고 이걸 차트를 계량화시켜야 되거든요. 차트는 직관합니다. 그림이에요. 이걸 수학적 모델로 계량화시켜야 본인 혼자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그 다음 연속 재생산, 교육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종목, 이번 종목을 우연히 먹었나가 아니라 그 다음 종목도 우연히 먹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먹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걸 손바뀜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이해는 쉽죠. 손바뀜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이걸 제가 이제 수치화시킵니다. 거래량이 몇만 주가 터졌는데 발행물량 중에서 순매집 거래량은 몇 퍼센트. 금이 마치 순도가 24K냐 18K냐 14K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따라 우리가 얼마만큼 종목을 투자할 건가 비중을 그거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은 뭐다? 거래량 빵 터졌네? 앞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었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몰라도 됩니다. 네. 거래량이 빵 터졌네? 앞에 있는 거래량 3년치 다 잡아먹었네? 주가 찌리릭 올라가니까 주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되죠. 왜? 거래량을 분석해서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가를 보고 거래량을 분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 거래 위에 주가 안 봐도 됩니다. 방금 아까 보셨던 거는 기아자동차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떤 걸까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특정 포인트만 보게 됩니다.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앞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었네. 아까는 자동차 업종이고 얘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업황이 전혀 다른 거죠. 소프트웨어 업종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업황 따라 약간 달라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극과 극의 업황을 보여준 거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량 폭등. 앞에 1년치, 2년치, 3년치 다 잡아먹었네. 그렇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직저점을 안겠네요. 직저점 근처네요. 만약에 직최저점 및 최근 3년치 최저점 및 직저점을 이 A 지점을 깨고 여기가 급락 나왔다면 최고 좋습니다. 급락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은 사상 최대다. 최근 3년치, 2년치. 왜 최고 좋으냐? 검증이 끝난 거예요. 즉 손절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가게 가면서 가격 충격을 못 견디고 사람들이 가격이 깨졌다고 손절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손절들이 나와준 종목이 사실 가장 좋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아직 저점 128,900원. 언제? 2019년도 8월 6일. 이 지점을 안 깼어요. 깼다면 더 좋았겠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기다렸다 30% 사야 되겠다. 셀트리온 우량 종목이고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지만 30%가 아니라 5% 10%밖에 못 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확인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거래량은 터졌지만 주가가 한 번 더 덜컹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잖아.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과거는 알았지만. 그러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5% 10% 정도 30% 살 거였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이걸 잘 분석하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개별 종목은 이런 게 더 잘 맞습니다. 왜 더 잘 맞을까요? 개별 종목은 참여자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할 때는 개별 종목이 더 잘 맞아요. 다만 제가 대형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는 이유는 교육의 어떤 정량화 때문에, 정규적인 어떤 그 표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든다면 그때는 개별 종목들까지 하나씩 실시간으로 제가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해가면서 그런 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왜냐 이슈인사이트에서도 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지만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 유튜브 하잖아요.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때 실시간 소통하잖아요. 채널 봐가면서. 그때 이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은 뭐만 익힌다? 네.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포인트라는 거. 주가 폭등. 참 거래량 폭등, 주가 급락인데 얘가 두 번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최소한 2년 이상 잡아먹으면 좋다. 그런 거. 거기다 주가까지 최저점 깨고 급락 나와준다면 그 다음 아주 좋은 저런 종목은 일단 한번 손바뀜이 크게 나가면서 에너지가 색깔을 체인지 됐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만한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됐다. 즉 물이 바뀐 거죠. 젊은 피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앞에 거래량이 한번 빵 터졌네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살짝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쭉 거래량이 없고 그렇죠? A 지점, B 지점. 거래량이 없잖아요. 쏙 들어가죠. 평상시 거래량보다. 자, 월봉이에요. OCI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지. 뭐 여기서 세력이라는 것이 작전 세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기관일 수도 있고 연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들 장기 투자자 펀드 피델리티나 신용자산운용이나 국내 뭐 이런 돈들일 수 있습니다. 18만 7천 원이었네요. 네, 쭉 주가 빠지네요. 그렇죠? 이게 월봉이에요. OCI.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예요. 2019년에서 2020년, 2018년 18만 7천 원에서 계속 내리 3년째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여기서 들락날락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 20%씩 들락날락 한 걸 거예요. 4만 원에서 3만 원, 2만 7, 8천 원.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평이하죠.
주가 빠질 때 같이 쭉 거래량 없고 하다가 살짝 늘어납니다. 언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이 지점에서.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지워보겠습니다. 바로 저 지점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요거 조금 살짝 얇은 걸로 할게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여기서 거래량 어때요? 주가 빠질 때는 거래량 없다가 주가 멈춰 있으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띵 거래량 띵인데 앞에 있는 거 다 잡아먹었지. 월별로 지난 4, 5년간 한 번도 없던 거래량, 주가 급등 나온 시점이나 급등 출발한 시점에서도 없던 거래량, 이 거래량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량이 이때 터졌네요. 주가 움직이면서 야 올랐으니까 팔아? 매매할까? 실제 이게 실전 매매 제가 한 겁니다. 2020년도 7월 초 6월 말 실제 유료 회원분들하고 매집한 가격이에요. 거래를 일봉으로 보면 빵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10만 원일 때 샀다 팔았다 저희도 해가면서 팔았다 다시 늘렸다 그러다가 다 정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팔고 나서 얼마까지 더 올라갔느냐? 얼마 전에 13만 7천 원이었어요. 우리가 한 4만 원 전후 샀는데 13만 7천 원이니까 90% 수익을 못 먹었습니다. 150% 수익 냈는데 이것까지 냈으면 240%였겠죠. 150%면 충분해요. 10만 원에 털었으니까 9만 8천 원 10만 원에. 자 거래량 빵 터졌죠. 하나만 생각합니다. 자 종목 발굴 뭐 있어? 거래량은 주가의 에너지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몸통이 거래량이라는 마치 범죄자가 족적을 못 숨기듯이 하나만 기억해라. 거래량이 빵 터졌는지.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급등 나왔다. 이미 몇십 프로. 의미 없습니다. 주가는 빠지고 그렇죠. 몇 년간. 거래량은 쭉 감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고 거래량이 급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터지기 전에 급감. 즉 평상시 평균 거래량보다 최저. 그러다가 빵.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급감.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주가도 같이 빠져주면 좋습니다. 주가도 같이 빠져주고 올라갈 때 한번 같이 또 살짝 올라가주고 실망 매물들 이 검증 과정이 한 3, 4개월 기본 3개월 거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빵 터졌다는 거. 거래량이 빵 터졌다는 거.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앞에 있는 거래량은 그런데 비슷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잡아먹어야 돼요. 주가는 올라가면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왜? 우리가 노리는 건 1, 20%짜리 30%짜리가 아니라 100% 혹은 500%, 1000%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걸 종목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로서 종목을 검증하는 겁니까? 투자로서 검증하는 겁니까? 즉 투자할 종목을 검증하고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종목은 안 합니까?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해요. 어떻게 합니까? 눌림목. 가격 눌림목, 기간 눌림목.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 줄어들어요. 자, 나중에 요 기본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요.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자, 이 종목 아까 보셨던 거래량 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빵 터졌던 부분, 두 번째 터졌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터졌던 부분. 앞에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씨가 마르잖아요. 그 다음에 터지고 주가 같이 올라가고 거래량 씨가 말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빵 터지고 올라가고. 누굽니까? OCI 일봉이에요. 4만 원, 4만 4천 원. 이런 지점들이 공략되는 지점입니다. T에 거래량 터진 거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털어야 돼요? 30% 먹고? 아닙니다. 털었다가도 다시 더 잡아요. 100주, 200주 갖고 있다 100주 털었다가도 다시 120주 잡을 수 있잖아요. 밀렸으니까 220주로. 혹은 내 돈 더해서 330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세 크게 나올 때 크게 먹는 겁니다. 왜? 매매가 아니라 투자니까. 근데 매매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중에 샀다 팔았다도 부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꽉 쥐고 다는 간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발생했네요. 길게 본 겁니다. 2019년, 2020년 쭉 역사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5만 7천 원일 때도 이런 거래량 없었네요. 이때가 최고 거래량이네요. 주가는 12만 원일 때.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4만 4천 원 때 발생했던 OCI의 거래량. 이해되셨죠? 자, 오로지 뭐만 기억한다? 하나. 종목 발굴할 때, 종목 발굴입니다. 즉 투자할 종목을 발굴할 때 뭐를 본다?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나 본다. 앞에 있는 거래량을 최소한 3년 이상, 적어도 24개월 이상 잡아먹었나 본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 올랐다거나 200% 올랐다거나 근데 거래량 빵 터졌다. 이건 털어내는 거래량의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패스합니다. 예. 저런 거는 뭐에 보느냐? 매매할 종목으로 나중에 놓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투자할 종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쭉 밀려야죠. 밀리고 급락.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주가 급락 지저점 깼는데 거래량이 없네요. 관심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심 안 둡니다. 중요해요. 네. 저점 깼잖아요. 거래량 안 터졌죠. 관심 안 둡니다. 왜? 이런 종목은 손바뀜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냥 놔둡니다. 옆으로 누워버리죠. 다른 종목들 팅팅 다 튀어 올라가는데. 자, 그랬다 거래량 한번 살짝 발생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래량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습니까? 살짝 발생했다가 앞에 있는 거 다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쭉 거래량 급감하죠. 그 다음 살살 늘어나고 요 지점.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앞에 그 3년치 다 잡아먹었는데 두 번째 거래량 급감하는 요 지점. 요거 그랬다 살살 살아날 때 확인하고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주가 4만 원 지점. 저는 4만 원은 못 샀습니다. 4만 4천 원, 3천 원에 샀죠. 왜? 이 지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대형 종목들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그때 왜 들어갑니까? 검증 이때는 적자 기업이에요, 이게. 성장 기업이었지만 구조조정 끝나고 남아있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두 개밖에 안 되는 회사죠. 하나케미칼, 이거.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은 사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갑니다.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을 발굴할 때 첫 번째,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거래량이 터지는데 주가가 직저점을 깨면 좋다. 만약에 이 직저점 깬 이 지점에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옮겨갔으면 좋았겠죠. 주가는 저점을 깼는데 거래량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3월 중순. 관심 있어요, 없어? 없어.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3개월 기다려야 되네요. 이 종목을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터진, 아까 주가 폭락할 때 거래량 터진 기아자동차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사다 팔았다면 되는 거예요. 그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걔들은 올라왔고 얘는 안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터졌으면 관심 가지면 되는 겁니다. 사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앞에 안 터졌잖아. 한 번에 손바뀜이 왕창 터져야 되는데 살살 터지잖아.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 30% 살 수 있었지만 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왜? 거래량이 한 번 확 바뀐 게 없죠. 나도 살살 하는 거야. 5% 이런 식. 비율 조절. 자, 이게 첫 번째죠. 어떤 신호? 매집 신호. 주가 급락, 거래량 급등. 없었어. 나중에 나왔어, 거래량이. 관심 있게 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거래량 완전 빵 터졌어. 앞에 있는 거 다시 다 잡으면 뭔데? 주가 같은 방향으로 가. 주가 상승, 거래량 상승. 자, 중요합니다. 잘 듣습니다. 이런 어떤 신호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 거래량 폭등한 지점. 그래가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 60일선, 녹색선 다 하나로 뭉쳐진 지점, 수렴점이죠. 자, 수렴점을 중심과 거래량인데 나란히 선을 그어봅니다. 선을 그었어요. 주가 따라갑니다. 21선을 따라가도 되고 61선을 따라가도 돼요. 녹색선을. 우상향이죠. 자, 그런데 아니면 고점만 찍어도 됩니다. 우상향이죠. 왜? 어느 순간 한 점만 털면 되니까 우리는.
자, 그런데 거래량 어떤가요? 녹색선 따라가 봅니다. 혹은 꼭지만 따라가 봅니다. 거래량은 우상향입니까? 내려갑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책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서점에 가면 100권 중에 90권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10권이 내재가치 분석이고, 그러면 이 90권 중에 80권은 어디 거냐? 전부 다 일본 책 뺏긴 겁니다. 그 중에 다 짜집기 한 거고, 자기 거 이름 들고 제대로 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항상 주가 상승, 거래량 상승이라고 나와요.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옛날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일본 것들. 요즘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주가가 쭉 상승하죠?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왜? 여기서 매집이 끝난 거예요. 발행 물량이 1,000만 주고 유통 물량이 500만 주인데 대주주 거 빼고 이미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팔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앞에서처럼 들락날락 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0만 주 안 사고 이제 10만 주 안 사고 10,000 주만 사줘도 주가는 올라가. 거래량은 감소하지.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팔아먹어? 어느 날 팔아먹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지겠죠. 여기 있는 거래량의 일정 부분만. 그래야 팔아먹는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계속 감소해. 주가는 계속 올라가.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수렴점에서 추세가 나왔다고 그러죠. 추세 매매를 할 때. 이때 200%도 나오고 300%도 나오고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저렇게 단순하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가슴, 제가 소리가 좀 잠깐 막아볼게요. 가슴에 딱 대고 여러분 걸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마지막 단계. 머리로 먼저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머리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해돼요? 천재들이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뭘로 해야 돼요? 머리로. 즉 체계화 시켜야 됩니다. 계량화 시켜야 돼요. 왜 사야 돼? 왜 손바뀜이야? 설명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빵 터졌으니까 손바뀜이야. 그게 왜 손바뀜이야? 설명해봐. 그냥 손바뀜이래.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총 발행 물량이 100만 주다. 유통 물량이 대주주 거 못 빼고 30만 주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50만 주가 터졌다. 유통 물량이 거의 한 바퀴 반 돌고 20만 주가 더 돌았다. 그러니까 손바뀜이라고, 역사상 없는 손바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더 좋은 거는 주가가 폭락 저점 깼으면 더 좋았겠지. 여기서. 그런 거를. 왜? 다 손절하고 신규로 다 들어왔고. 유통 물량이 30만 주인데 거래량이 50만 주였다면. 그렇죠? 분석해서 수학적 모델로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 가운데 순매집이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이 50만 주 중에 30만, 유통 물량 30만 주 중에 20만 주 가고 기관이 10만 주 가고 개인이 30만 주 털었더라. 빙고. 만약에 이 지점에 있다면 저가 깨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지점에서 나타났죠. 매집 한 3개월, 4개월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 거래량 감소. 이해되셨죠? 마지막 거래량 살짝 올라가면서 주가 슈팅 나오네요. 이거 보고 저도 팔았습니다. 후회가 막 심합니다. 왜? 너무 많이 팔았어. 40%, 37,000원 더 갔는데 44,000원에 샀으니까 80%가 날아간 거예요. 원금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 팔면 안 됩니다. 3분의 1은 남겨놓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움직인 종목들 SK텔레콤 21만 원, 24만 5천 원. 그러네요. 그렇죠?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죠. 누가? SK텔레콤이. 이게 굉장히 굼뜬 주식입니다. 주가 쭉 빠졌는데. 여기서는 안 터졌는데. 그렇죠? 앞에 거 잡아먹는 중은 터졌네요. 뒤에 거더 터졌네요. 매집 한 번, 두 번 하고 있어요. 꽤 괜찮은 그림입니다. 자, 방금 했던 걸 방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장 최근에 제가 이 기법을 써가지고 종목을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한 달 전인가
바로 조선주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여기서 저는 못 샀습니다. 쭉 올라가죠. 그때 종합주가지수 밀리니까 같이 쭉 밀려요. 자, 거래량 빵 터졌죠. 주가가 못 올라가다가 앞에서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거래량 빵 터졌죠. 앞에 거 잡아먹었죠. 다. 그랬다가 주가 이 정도 올라오고 빵 올라갈 때 거래량 빵 터졌는데 굉장한 거래량이에요. 최근 수년 내 거래량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다시 쭉 밀려요. 거래량 급감. 그렇죠? 가장 최저 거래량. 그리고 나서 천천히 주가가 살아나는데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주가 튕겨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같이 튕겨가죠. 자, 전형적인 V자형 패턴입니다. 누가? 거래량이.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터닝, 가격도 살짝 터닝했어요. 사실 실제 보면 주가는 발동이 걸렸고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종합 밀리니까 밀립니다. 거래량 급감합니까? 급증합니까? 급감하죠.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거래량 급등. 거래량 주가 감소, 거래량 급감. 왜 급감할까요? 거래량이. 주가는 살짝 밀리는데. 주포는 안 파는 거예요. 떨거지들만 파는 겁니다. 따라갔다가. 잔챙이들만. 주포는 가만 놔두는 겁니다. 안 사줘요. 계속 주가 밀리죠. 눌림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주포가 매집이 여기에요. 평균 단가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주포의 평균 단가가 그럼 이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다 못 잡아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기서 한 번 잡아주고 두 번 잡아주고 올려차가면서 잡고. 주포가 4만 원에 잡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렇죠? 4만 7, 8, 4만 얼마야 이게? 4만 2, 3천 원? 잡았으면 잘 잡은 겁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거죠? 급등, 눌림목. 아까 그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본 겁니다. 앞에 없던 거래량이 나왔죠? 여기 나왔었네, 거래량이. 자, 몇 년 만입니까? 4년 만에 거래량 한번 터진 거였네요. 그렇죠?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중요한 신호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가 최저가를 깼을 때 주가 최저가 급락, 거래량 급등. 오, 굿. 즉 주가 급락. 직접점 깨고 거래량 폭등. 오, 굿. 그렇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런 경우는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가짜가 있어요. STX 조선해양이라는 주식인데 3년간 폭락, 거래량 폭등. 좋은 거냐? 요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4강 전 정도에서 한번 3강에서 잠깐 할 수도 있는데 4강이나 5강에서 합니다. 내재가치 분석법으로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하는 거. 종목을 쭉 중에서 이렇게 이제 2,000개 중이나 1,000개 중에서 차트로 탁탁탁탁탁탁 누르면 종목 강의 체크만 코드 번호만 써놓는 겁니다. 이런 종목 새로운 거 나온 거. 그럼 한 50개 나와요. 그 중에서 20개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20개 종목 갖고 그 다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내재가치 보는 겁니다. 2,000개를 매일같이 그러면 재무부재표를 봐야 돼요? 어렵습니다. 차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1초, 2초 탁탁탁탁 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걸 골라내는 무작위로. 괜찮은 거 골라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제 중에서 있었던 건 놔두고 재무제표 뿐난 거. 그러면 이 중에서 또 10개 나와요. 그 중에서 잠깐 보면 적자네? 아웃이에요. 회사 망했죠. 뭐라고 말했느냐? 이때 얘기했어요. 이미 적자 기업이에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제가 망할 회사 5개를 몇 년 전에 꼽은 회사가 있습니다. 1번 STX그룹, 2번 대한전선. 항의 전화도 변호사한테 뭐 회사한테 직접 전화 받았어요. 책임질 수 있느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담당 이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보고 책임질 수 있느냐고. 회사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재무담당 이사님 동생이나 어머님 돈이면 지금 회사에 이 주식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고사한 것 같은데 그분이 막아준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대한전선이 진짜 거래량 빵 터졌잖아요. 눈여겨봐야죠. 네. 감자하고 뭐하고 지금 다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아시아나항공. 네.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았죠. 이번에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LG 디스플레이. 제가 STX나 대한전선, 특히 STX처럼 조선주처럼 조만간에 이 LG 디스플레이 길이 4년 전, 5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스마트폰이 중국한테 넘어갔잖아요. 이때부터 판매 대수가. 그럼 디스플레이가 되겠어요? 스마트폰 액정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영업이익 적자 2조 원이 3년 이상씩 난 회사 중에서 안 망하고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만약에 살아남으면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2조 이상 난 회사 중에서 망하지 않고 스스로 외부 산업은행이나 이런 자금 조달을 대한항공처럼 유증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은 회사가 만약에 된다면 LG 디플이 처음일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야 박한쌤 LG 디플 사라겠어 갖고 사셔갖고 여러분들이 뭐 50% 나고 60% 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살아간 적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냥 회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지. 제가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추천했다고 하면 수익 났다고 했겠죠.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저는 아직도 이 회사에 대해서 미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뭘로 분석하냐? 재무제표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20개 종목 정도 딱 추린 다음에 재무제표로 분석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해. 차트로 보고 종목을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거래량을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누가 저 집중적으로 매집했나 목표 단가까지 나중에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수 시점을 알아야 결자 해지라고 매도자가 털었나 안 털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 분석법으로 첫 번째 단순합니다. 그냥 빵 터지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앞에 터졌나 안 터졌나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요걸 알아야 나중에 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주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가 급락, 거래량 급등. 앞에 3년치, 2년치 잡으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게 주가가 먼저 급락하고 나중에 3개월 뒤, 6개월 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왜 3개월 뒤, 6개월 뒤인지는 재무제표가 나오는, 실적 나오는 게 3, 6, 9, 10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3개월 뒤나 6개월 뒤에 주가가 움직여요. 정석입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갖다 놓고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